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혼자 있을 때랑 여럿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복잡한 관계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마치 여러 힘이 작용하는 물체 같다고 할까요? 아, 맞아요. 자료 초반에 그 공중에 던져진 공 비유, 그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처음 주어진 힘, 관성이라고 하죠. 그것만 있으면 직선으로 갈 텐데 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그렇죠. 중력도 있고 또 공기 저항도 있고 그래서 결국 곡선으로 떨어진다. 이게 단일한 힘이 아니라 여러 힘이 이렇게 뭐랄까 결합된 작용의 결과다. 네, 맞습니다. 자, 이걸 인간관계 맥락으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전문가님께서 특히 주목하신 부분이 이쪽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정이에요. 그 결합된 작용, 이게 핵심입니다. 공의 경로처럼 말이죠. 둘 이상이 모이면 그 관계나 집단 속 개인의 모습은 단순히 각자를 합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요. 아, 그냥 A 더하기 B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각 개인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상호작용 그 자체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그룹 전체만의 어떤 역동성?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인의 다른 면을 끌어내는 걸까요? 자료에서 혹시 좀 힌트가 있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주는데요. 우선 사람의 어떤 행동 경향들은 이게 명백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거나 혹은 아예 발현된다는 거예요. 아, 관계 속에서만요. 네, 예를 들어 경쟁심. 이건 경쟁 상대가 있어야 생기잖아요. 그렇죠. 혼자서는 경쟁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성에 대한 매력이나 자녀 보호 본능 같은 것도 대상이 있어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완전히 고립된 환경에서는 이런 특성들이 그냥 잠재된 채로 있거나 아예 드러날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셨군요. 특정 조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환경이 갖춰져야만 딱 발현되는 인간 속성이 있다.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자료에 나온 경쟁심이나 보호 본능 같은 게 딱 그런 예시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회가 없어서 발현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상호작용 자체가 그런 본능이나 특성을 좀 더 강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바꾸기도 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료는 그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아, 둘 다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이 단순히 잠재된 특성이 드러날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특성의 강도나 표현 방식을 조절하거나 심지어 변형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든지 집단의 압력 아니면 특정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 같은 거요. 이런 게 다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치 그 공의 궤적이 갑자기 바람 불면 예상과 달라지는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그 힘이 개인의 행동 궤적을 미묘하게, 때로는 아주 극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이게 나지 하고 굳게 믿는 그런 성격이나 모습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특정 관계나 집단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만 나타나는 일종의 역할 수행 아니면 적응 반응 그런 거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야, 이건 정말 우리의 자아인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데요. 자료에서는 혹시 이런 상황적 자아라고 해야 하나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자아의 모습? 여기에 대해 좀 더 들어가는 내용이 있었나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개인이 가진 어떤 일관된 핵심적인 성향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네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관계라는 거울에 비추어질 때만 명확한 형태를 보이거나 아니면 그 관계 속에서 아예 새롭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아, 형성되기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고유 특성과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동적이고 모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는 상호작용하는 나가 고립된 나보다 더 본질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도 가능하게 합니다. 와,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보니까 개인과 집단의 관계라는 게 정말 1 더하기 1은 2, 이런 단순한 산수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던져진 공이 관성, 중력, 공기저항, 이 여러 힘의 복합적인 결과로 자기만의 궤적을 그리듯이 우리 인간도 내면의 성향과 외부의 상호작용이라는 여러 힘 속에서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자료 덕분에 이 복잡한 상호작용의 힘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어요. 만약 우리의 성격이나 특성 중 상당수가 오직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고 발현되거나 심지어 형성된다면 네. 과연 그 맥락과 완전히 분리된 어떤 고정불변의 진정한 나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 진정한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어쩌면 우리는 주변 세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매 순간 새롭게 구성되고 또 재정이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